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배장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회장님 먼저요. 이 주택관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주택관리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 1990년에 첫 주택관리사가 배출된 이후 작년에 제24회 합격자까지 총 6만여 명의 주택관리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현직에는 전국에 약 19,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주 업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통해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각종 갈등, 분쟁들이 늘어나서 갈등 관리가 중요한 업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살기 좋은 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공동체 문화에 대한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네. 150세대의 승강기나 중앙 집중 난방식인 아파트인 경우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저희가 이 경비노동자협의회 출범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 이런 이제 관리 업무를 하는 이제 분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실제로 지금 도내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과 네. 전기, 설비, 회계, 미화 그리고 경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공동주택 종사자 수는 전국에 약 3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충남에는 1,300여 단지에 관리소장 1,000명 그리고 종사자 수는 2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아파트와 같은 그 공동주택에 일하시는 분들이 입주민들에게 갑질 피해를 당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 주택관리사분들 역시 그런 피해를 좀 많이 당하고 있는 현실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생각해도 좀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재작년 10월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주택관리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입주민의 재산을 지키려던 관리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리비 통장의 경우 입주자 대표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복수인감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회장이 본인의 단수인감으로 바꾸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네. 회장이 관리비에 욕심을 좀 냈던 것이죠. 네. 관리소장이 일을 못하게 막자 그 회장이 양심을 품고 소장을 살해한 사건이었었습니다. 네. 그보다 앞선 5월에는 서울에서 한 입주민이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네. 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에서 전기공사로 인해 전기가 끊어지자 관리사무소장을 찾아가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에 그리고 갑질에 항상 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관리소장의 자살 및 피살 사건이 15건이나 됐고요. 폭언이나 폭행 같은 사건들은 네. 통계가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지금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입주민들은 내가 낸 관리비가 종사자들의 월급이 나오니 마치 내가 고용했다는 듯한 착각을 좀 하고 있어서 네. 갑질이나 하대를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고요. 네. 이런 갑질 문화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네. 동반과 상생의 관리 문화 정착이 좀 시급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정말 다시 들어도 속이 참 상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요? 불안정한 고용체계 때문인가요? 예, 말씀하신 그 문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소장의 경우 80% 이상이 위탁관리 회사로부터 파견된 그런 간접고용 형태입니다. 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 회사를 선정하고
위탁관리회사가 다시 계약직 관리소장을 채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입주자 대표이나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1개월이나 네. 3개월 등 1년 만에 단기 계약이 좀 성행하고 있고요. 네. 이 같은 불안전한 계약이 너무 성행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 종사자들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좀 떨고 있죠. 네. 또한 위탁관리나 용역 계약들이 1년이나 3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재계약을 못하면 네. 전원이 해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고용 체계가 불안정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목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입주민들의 갑질로부터 주택관리사 그리고 이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지금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요, 네. 경비원의 경우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좀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청소, 재활용 정리, 안내문 게시, 택배 업무를 좀 특정을 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명확히 규정을 해놨고요. 네. 이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사무소장들도 갑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게 위법하게 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간섭을 하면 네.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사실조사를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뢰받은 지자체는요, 지체 없이 조사하고 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네. 범죄 사실이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이 좀 마련된 셈입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경비 근로자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그리고 지금 갑질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장도 그 대상에 포함을 시킨 거네요. 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동주택 이제 관리자나 이게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전보다 좀 나아졌는지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현장에서는 어떻게들 좀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예, 법은 개정됐지만 이 구제 방법 등이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입니다. 천안의 최근에 모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가 몇 년 동안 부당하게 업무를 간섭을 하고 네. 입주자 대표의 의결 없이 사적인 감정으로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필요한 요구를 했지만 네. 입증 책임이 관리소장에 있고 그 실질적인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지만 그 관리소장도 위탁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입증 책임에 너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 입주민을 진정 민원을 넣는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좀 적극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공동주택 종사자들도 이제 관리 현장에서 부당한 갑질과 간섭을 당하면 과거처럼 참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당한 갑질이나 업무 간섭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그 위반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를 한 뒤에 지자체에 사실 의뢰 등 적극적인 조사 요구를 좀 해야 됩니다. 협회에서도 충남도에 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본회에도 권익위원회가 있는데 적극적인 구제 방법으로 소송을 할 경우 법률 비용을 좀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협회로 도움을 요청을 할 경우 회원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현황을 파악한 뒤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네. 소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에도 변호사와 노무사가 지금 채용이 되고 있고요. 네. 충남도에도 2명의 변호사가 지금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사와 노무사와도 협약을 맺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의 부당한 일이 있으면 협회로 요청을 하시면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폭행, 상해, 모욕 행위에 대한 네. 것이 있으면
형법 대신에 공동주택관리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저희가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운수사업법이나 네. 철도안전법, 산업법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앞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좀 피해를 당하게 되시면 주저없이 좀 목소리를 내실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상생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고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예산군에서는 경비원 인권조례가 2020년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산시는 지난해 2월에 그리고 충청남도와 천안시에서는 지난 4월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가 공포가 되었고요. 네. 지난해 6월에는 홍성군에서도 공포가 되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 네. 그리고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갑질 피해 신고센터 설치, 그리고 신고 및 조사에 대한 상황과 포상에 대해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서산시에서는 관련 8개 단체가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약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6월 30일에는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네.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로써 충남도 내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토대가 좀 마련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의 근거 조항이 지금 신설이 네.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네. 이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개선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관리 현장에서는 갑질과 부당 간섭이 좀 만연해 있고요.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네. 경비원 및 미화원 휴게실에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경비나 미화원 그리고 공주택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려고 저희 협회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종사자들도 공동체 문화의 한 구성원으로서 네. 인정하고 상생하는 의식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사회가 다 같이 서로 좀 존중하고 좀 함께 살아가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주택 종사자 분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렇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 싶은데 어떨까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무엇보다 소통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가 절실합니다. 네. 요즘처럼 개인 문화가 확산되고 층간소음, 층간흡연, 주차 문제 등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네. 이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소통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네. 천안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님은 입주민들과 친환경 천연 효모인 EM 바이오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쌀뜨물과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든 천연 세제 같은 건데요. 네. 뭐 설거지, 세탁, 청소, 또 악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단지 내 농부학교를 개설을 해서 텃밭거북이 사업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효소의 일환으로 뭐 전통주 제조 그리고 매실 같은 액기스 네. 이런 제조들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뜨거운 호응을 좀 얻었고요. 그리고 단지 내 그리고 네. 단지 외에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입주민들이 우수 자원봉사자로 인증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그 우수 자원봉사자가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 시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혜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제도도 이용할 수 있어서 네. 좋은 효과를 거뒀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처럼 입주민들하고 주기적인 소통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전국 우수 관리 아파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협회는 층간소음 갈등과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네네.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재 가장
가장 지원 자원봉사 활동으로 네. 지역사회 건전한 공동체 문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녹색 환경 지원센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역량 강화 교육으로 층간소음 갈등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네. 지역사회 갈등 조정 역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공동주택에서. 그로 인해서 지금 입주민들 간의 그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공공주택 관리자분들의 역할도 크겠죠?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층간흡연, 그리고 층견소음까지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층간 소음이 발생을 하면 관리사무소로 다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층간 소음의 경우가 아이들 네. 발소리입니다. 네. 아이들 발소리인데 아파트에서 윗집에서 편지를 쓰는 운동을 전개를 했더니 층간 소음에 대한 민원이 30% 이상 줄었다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윗집 아랫집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 쓰는 이제 그런 이제 문화도 우리 공동주택 관리자분들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주민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주택 관리자분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새기게 되고 또 주민들 간 소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혹시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주택 관리사 분들의 이제 그 갑질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혹시 행정을 통해서 좀 바라는 점도 있으실까요? 예, 공동주택 내 민원은 모두 관리사무소로 모입니다. 네. 층간소음부터 애완견, 흡연 문제까지 모든 민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쏟아지지만 법을 통한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결국 입주민 간의 소통만이 해결책이고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택관리사 그리고 함께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네. 사실 문제 해결은 관리소의 강제력보다는 입주민 간의 소통과 대화로 풀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네. 결국 그 소통을 활성화하려면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관리소 자체 역량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관리 주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함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무분별한 민원으로 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가 이루어지면 네.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입주민 간 소송 등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태료 처분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전환해서 선 행정 지도 후에 그때 개선이 안 될 때 과태료 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한 그 도청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 부서를 설치를 하고 네. 각 시군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공동주택 관련 분쟁, 민원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 채용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공동주택 종사자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자 가족이자 동료입니다. 네. 입주민의 관심과 배려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주택관리사, 국민이 신뢰하는 주택관리사가 되어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네.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도 이슈토크 시간을 통해서 재차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이 공동주택 관리자분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또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을 항상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두가 좀 존중받고 함께 좀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이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신의 일터인 공동주택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하는 환경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